늦은 봄날 오후, 한옥부는 마을회관 앞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67년 인생에서 이런 공식 서류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그녀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천천히 글자를 따라 읽었다. 토지 보상 및 이주 대책 통지서. 처음엔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야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맨 아래쪽 굵은 글씨로 적힌 총액을 보는 순간 옥분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전답보상금 총액 80억 원.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논밭을 돌보고 흙 묻은 손으로 세 딸을 키워낸 결과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돌아오다니. 옥부는 서류를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읽어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옆에서 지켜보던 이장이 환하게 웃었다. 드디어 부자 되셨네요. 이제 서울 가서 편히 사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보다는 묘한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다. 문득 지난주 옆 동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재개발로 큰돈을 받은 할머니가 자식들의 다툼에 휘말려 결국 요양원에 버려졌다는 소식이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그날 저녁 옥부는 40년 넘게 살던 낡은 집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철거가 시작되면 이 집도 이 마을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어디서 누구와 살아야 할까? 세 딸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제약회사 이사로 성공한 첫째 미라,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둘째 선희, 그리고 아직 취업 준비 중인 막내 서진.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80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 밤이 깊어갈수록 옥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상속 분쟁과 가족 갈등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돈이 가족을 갈라놓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세상은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 내 자식들은 다를 거야. 옥부는 중얼거렸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다. 그때 문득 어떤 결심이 섰다. 이 돈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자식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진짜 마음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옥부는 일어나서 오래된 장롱을 열었다. 맨 아래 구석에서 20년 전 시장에서 사입은 낡은 옷가지들을 꺼냈다. 색이 바랜 치마 저고리와 해진 카디건, 그리고 밑창이 다른 고무신까지. 이렇게 해봐야겠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평상시보다 더 소박한 차림으로 다녔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대신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옥부는 의사와 상의해 가짜 진단서를 준비했다. 물론 의사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가족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그녀의 절절한 사연을 듣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 허리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대략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네요. 가짜 진단서를 받아든 옥분의 마음은 착잡했다. 자식들을 시험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80억이라는 돈 앞에서 변할 수도 있는 인간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 정도 시험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마침 며칠 전 뉴스에서 본 사기 사건도 떠올랐다. 가짜 병원비를 요구하며 부모를 속인 자식 이야기였다. 세상이 이럴진데 진짜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확인해 보는 게 그리 큰 죄일까? 내 자식들은 돈보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할 거야. 옥부는 스스로를 달랬다. 그렇다면 이 시험쯤은 쉽게 통과할 수 있을 테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두려웠다. 만약 자식들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럴 리 없다고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옥부는 세 딸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다. 얘들아, 어머니가 내가 너희들 집에 순서대로 놀러 갈게.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할 이야기도 있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딸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하지만 내일이면
그 다정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옥부는 일부러 가장 낡은 옷을 골라 입었다. 20년 전에 산 색바랜 카디건과 털이 일어난 치마, 그리고 밑창이 닳아 삐걱거리는 고무신까지.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이 정도면 되겠지. 옥부는 중얼거리며 가방에 가짜 진단서를 넣었다. 첫째, 미라가 사는 곳은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고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지만 옥부는 묵묵히 걸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다. 미란의 집이 이렇게 좋았나? 옥부는 새삼 놀랐다. 평소 딸이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다. 32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둥거렸다. 과연 미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머니의 수술비를 들어달라고 하면 기꺼이 도와줄까? 문을 누르자 곧 미라가 나왔다.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옥군의 모습을 보는 순간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전화라도 하시고 오시지. 얘야.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와봤다. 옥군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미라는 거실로 안내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거실은 넓고 깨끗했다. 값비싼 가구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고 벽에는 미라가 받은 각종 상패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그게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더구나. 옥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다. 의사 선생님이 미루면 안 된다고,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시네. 미라는 진단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돌려주었다. 그래서요?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옥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 순간 미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방금까지만 해도 형식적이나마 웃고 있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엄마, 2천만 원이요? 그게 작은 돈인 줄 아세요? 미라는 소파에서 일어나 팔짱을 꼈다. 저도 대출금 갚느라 바빠 죽겠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옥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딸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엄마는 국민건강보험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안 되나요? 아니면 의료급여라도 받으시고.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구나. 엄마, 저도 회사에서 성과 못 내면 잘릴 판국이에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미라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그동안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것도 있지 않나요? 옥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설마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빼서 옥분에게 내밀었다. 이걸로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 받아보시고요. 2천만 원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았다. 10만 원. 평생 키워준 딸이 어머니의 수술비로 내놓은 돈이 고작 10만 원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저 지금 나가봐야 해요. 오늘 이 미팅 놓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미라는 구두를 신으며 말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이야기해요. 그래. 그럼 어머니가 먼저 가마. 옥부는 일어났다. 엄마. 그리고 미라가 현관에서 돌아섰다.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도 곤란하거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옥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손에 쥔 10만 원을 내려다봤다.
택시비로 쓰라고 준 돈이지만 왠지 시혜를 베푸는 듯한 딸의 태도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옥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초라한 행색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인데 설마 옷차림 때문에 이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아파트를 나오면서 옥부는 고개를 들어 32층 창문을 올려다봤다. 미라가 벌써 나갔는지 불이 꺼져 있었다.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어머니를 피하고 싶었던 걸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옥군의 마음은 복잡했다. 혹시 자신의 시험이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하지만 2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일까? 미라의 집을 보니 그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 이제 선희를 만나봐야겠다. 옥부는 마음을 다잡았다. 둘째는 분명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다. 버스에 몸을 맡기며 옥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느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시험에서 받은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후 한옥부는 둘째 선희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다. 선희네 밥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다.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식당은 겉보기에도 손님이 많지 않아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홀이 눈에 들어왔다. 점심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12개 테이블 중 단 한 곳에도 손님이 없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선희야. 옥분이 목소리를 높였다. 잠시 후 앞치마를 두른 선희가 나왔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어머니를 보자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전화도 안 하시고. 얘야.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옥부는 빈 테이블 중 하나에 앉았다. 선희는 물수건을 가져다주며 주위를 둘러봤다. 에이, 부끄러워 죽겠네요. 요즘 장사가 정말 안 돼서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식당 안은 을씨년스러웠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들, 낡은 에어컨,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시설, 노후화의 흔적들. 선희의 어려운 사정이 한눈에 들어왔다. 장사가 많이 어렵구나. 옥분이 안타깝게 말했다. 말도 마세요. 코로나 때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월세도 밀렸어요. 선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은 일용직이라 일이 있을 때만 돈이 들어오고 정말 막막해요. 옥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시험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80억이라는 돈 앞에서 선희의 마음이 어떨지 확인해야 했다. 그게 어머니가 병원에 갔더니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옥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술이요? 선희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다.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많이 아파서 갔더니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옥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다. 선희는 진단서를 받아 읽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거 정말 큰 수술이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요즘 들어 더 심해졌다.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야. 옥군의 연기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럼 빨리 수술하셔야죠. 수술비는 얼마나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더구나. 옥부는 선희의 반응을 살펴봤다. 선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2천만 원이요? 선희는 진단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딸이 셋이나 있으니까. 옥분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선희가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말 불가능해요. 선희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다. 지금 월세도 3개월 밀렸고 재료비 외상값도 못 갚고 있어요. 어떻게 2천만 원을. 그럼 조금씩이라도. 어머니,
선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한 푼도 없어요. 어제 우리 부부가 통장 다 뒤져봐도 3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이번 주 장보는 돈이고요. 옥부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다. 선희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다. 그럼 첫째, 언니한테 말해보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는 그래도 회사 다니시고 여유가 있잖아요. 미라한테는 이미 얘기해봤는데. 그럼 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선희의 눈에 기대감이 스쳤다. 언니도 어렵다고 하더구나. 옥부는 솔직하게 답했다. 선희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선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언니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니는 그래도 돈이 있잖아요. 하지만 너도 내 딸이고, 물론 제가 딸이긴 하지만요. 선희가 말을 끊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정말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형편이에요. 2천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어려워요. 그때 주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깨진 모양이었다. 아, 정말. 선희가 짜증을 내며 일어났다. 엄마, 죄송한데 주방 정리 좀 해야겠어요. 오늘 저녁 장사 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 그럼 어머니가 먼저 가마. 선희는 이미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저희 형편이 이래서. 옥부는 혼자 남겨진 홀에서 주위를 둘러봤다. 벽에 걸린 메뉴판의 가격표를 보니 정말 서민적이었다. 김치찌개 6,000원, 된장찌개 5,500원. 이런 가격으로는 장사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설거지 소리와 함께 선희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힘든 상황인 듯했다.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착잡했다. 물론 선희의 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는데 이렇게 쉽게 외면할 수 있을까? 적어도 함께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옥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 쪽으로 가서 선희야, 엄마 간다고 말했지만 선희는 네, 조심히 가세요라고 대답할 뿐 나오지 않았다. 식당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선희가 주방 창문 너머로 보였다.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열심히 씻고 있었다. 정말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엄마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다. 길을 걸으며 옥부는 생각에 잠겼다. 선희의 어려운 형편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은 보여야 하는 거 아닐까? 돈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최소한 함께 고민이라도 해보거나. 이제 서진이만 남았구나. 옥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다. 막내만큼은 다를 거라고, 분명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다. 사흘 후 한옥부는 막내 서진이 사는 빌라를 찾았다. 낡은 3층 건물에 반지하였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있어 찾기도 쉽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옥부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막내의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배를 누르자 곤문이 열렸다. 서진의 남편 강하늘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하늘아, 미안하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하늘은 급히 슬리퍼를 내주며 안으로 모셨다. 어머니, 서진이는 지금 면접 보러 나갔어요. 곧 올 거예요. 작은 원룸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부엌과 거실이 한데 붙어 있고 침실이 따로 있는 투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좁았다.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하늘이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괜찮다. 괜찮어. 물만 한 잔 주면 돼. 하늘은 물을 따라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많이 편찮아 보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옥부는 속으로 놀랐다. 다른 딸들은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묻지도 않았는데 사위가 먼저 알아봐 주다니. 사실은 그 일로 왔다. 옥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다. 하늘이 진단서를 받아 자세히 읽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이거 정말 심각한 상태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참다가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나왔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하늘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빨리 수술하셔야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다. 면접을 보고 온 듯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머니를 보자 급히 달려왔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서진의 첫 마디도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옥부는 서진과 하늘의 반응이 앞선 두 딸과 너무 달라 마음이 복잡했다. 서진아,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서진은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하늘이 진단서를 건네주자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이게 뭐예요? 허리가 이렇게까지. 서진의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수술비가 많이 든다더구나. 얼마나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2천만 원 정도. 서진과 하늘이 동시에 말문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2천만 원. 서진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하늘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적금 통장이 있잖아. 그게 300만 원밖에 안 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일단 그거라도 드리자.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곧 적금 통장을 들고 나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이에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0만 원밖에 없지만 당장 이거라도 드릴게요. 옥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300만 원. 분명 작은 돈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2천만 원보다도 값졌다. 서진아, 옥분의 목소리도 떨렸다. 엄마, 제가 내일부터 알바라도 더 구해볼게요.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드릴게요. 하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도 일용직 말고 정식 일자리를 더 열심히 찾아볼게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해보고. 아니다. 아니야. 옥분이 두 사람을 말렸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엄마, 걱정 마세요.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언니들도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첫째 언니는 돈도 많으시고 둘째 언니도 뭔가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옥부는 속으로 씁쓸했다. 이미 두 언니들을 만나봤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엄마, 왜 더 일찍 말씀 안 하셨어요? 서진이 원망스럽게 물었다. 혼자 아파하시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무슨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가 아프신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돈은 어떻게든 되는 거고. 하늘이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 놀라시잖아. 미안해요, 엄마. 그런데 정말 화가 나요. 서진이 코를 훌쩍였다.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아플 때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시고. 옥부는 서진을 안아주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었구나.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였다. 서진아, 그리고 하늘아. 옥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 뭘 고맙다고 그러세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거죠.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당장은 큰 도움이 못 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마련해 보겠어요. 그리고 엄마,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서 지내세요. 서진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좁지만 우리가 정성껏 모실게요. 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며 마음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찾았다. 진짜 자식의 마음을.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다가서는 진짜 가족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옥분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마지막 시험의 시간이 왔다.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다. 그날 밤 서진과 하늘이 정성껏 차려준 소박한 저녁상을 받으며 옥군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싶다고. 80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이라도. 일주일 후 한옥부는 세 딸을 모두 서진의 집으로 불렀다. 좁은 원룸에 4명이 앉으니 비좁았지만 옥분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엄마, 갑자기 우리를 다 부르시다니. 미라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저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하는데요. 선희도 불편한 표정이었다. 저도 저녁 장사 준비해야 해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반면 서진과 하늘은 정성껏 차를 준비하며 언니들을 맞았다. 서진은 어머니의 수술 이야기를 했지만 두 언니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그래서 언니들한테 부탁드리려고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300만 원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언니들이 도와주시면. 서진아, 미라가 말을 끊었다. 나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회사 일도 힘들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언니,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데.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라고 엄마가 안 중요해?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야. 선희도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식당 월세도 밀렸는데 어떡해.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요? 수술 안 받고 그냥 아파하시라고요? 야, 왜 우리한테만 책임을 지우려고 그래? 선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너도 성인이잖아.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언니들, 제발.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옥부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서진의 눈물과 두 언니의 차가운 반응.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됐다.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세 딸이 모두 어머니를 돌아봤다. 옥분은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사실 나는 아픈 게 아니다. 엄마. 그게 무슨.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며칠 전에 받은 토지 보상금 서류다. 옥군이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마을 개발로 우리 집과 논밭이 수용됐는데 보상금이 80억이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미라와 선희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80억? 미라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정말이에요? 선희도 급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와, 진짜네요. 80억이라니. 두 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방금까지 차갑게 거절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사세요. 미라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이 넓으니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제가 모실 거예요. 선희가 다른 쪽 팔을 잡았다. 저희 집 2층이 비었거든요. 거기를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언니들, 뭐 하는 거예요? 서진이 황당해했다. 방금까지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시더니. 서진아, 상황이 달라졌잖아. 미라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큰 재산이 있으신데 우리가 잘 모셔야지. 그리고 보상금은 당연히 3등분 해야죠. 선희가 덧붙였다. 우리 모두 엄마의 딸이니까요. 옥부는 두 딸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달라지다니. 됐다. 옥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다 봤다.
세 딸이 모두 움찔했다. 80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나를 모시겠다고? 돈을 3등분하자고? 옥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내가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는 어디 갔더냐? 미라와 선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미라가 변명하려 했지만 옥분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아니다. 나는 다 봤다. 옥분이 서진을 바라봤다.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돈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본 사람이 누구인지 다 봤다. 서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 그럼 정말 아프신 게 아니었어요? 미안하다. 서진아, 너만은 속이고 싶지 않았는데.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너와 하늘이 보여준 마음만큼은 진짜였다. 하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걱정됐어요.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거야. 그게 진짜 가족의 마음이지. 옥군이 서진과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그럼 보상금은?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돈은 전부 서진과 하늘에게 맡기겠다.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맞다.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선희가 벌떡 일어났다. 법적으로도 상속분이 있고, 옥분이 냉소했다. 자식이라도 진심이 없는 자식에겐 줄 의무가 없다. 이건 상속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미라와 선희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말문이 막혔다. 엄마, 그래도. 미라가 다시 시도했지만 옥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너희들은 이제 가거라. 옥분이 일어났다. 돈 이야기 말고 진짜 가족으로서만 나를 대할 각오가 되면 그때 다시 와라. 미라와 선희는 할 말을 잃고 서로만 바라봤다. 결국 둘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서진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엄마, 저는 그런 큰 돈. 서진아, 옥분이 딸의 손을 잡았다. 돈은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진짜 재산은 가족의 사랑이야. 그걸 너와 하늘이 보여줬고, 하늘이 깊게 절을 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옥부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80억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것을 발견했으니까. 진심 어린 가족의 사랑을